오늘은 부산 텃밭에 텃밭 정리하러 왔습니다. 저 앞에 이제 그 앞에 있는 골만 이렇게 다듬어 놨는데요. 저 뒤쪽에 저 코너로 돌아가면 또 있는데요. 거기는 손질을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 뒤쪽에는 삼채라든지 뭐 이런 게 주로 있거든요. 근데 이 밭에는 두릅이 상당히 많아요. 두릅. 온통 두릅이죠. 두릅을 못 따가지고 조금 아깝네요. 올 기회가 없어가지고 다 커버렸네요. 저 위에는 조그만 거 있는데 좀 따야겠어요. 보면은 텃밭에 오늘 막 일한다고 막 어질러져 있죠. 요런 공간이 있습니다. 나무 같은 거 주워다가 이게 만들었는데요. 요 안에 들어가면 예초기도 있고 침상도 있고, 저 어두운 저 구석 뒤쪽에 보면 요 지금 발 디딜 데가 좀 없어가지고 좀 보기 힘든데요. 저 뒤 나무 밑에 보면 저기 좀 보이네. 저 안쪽에 소금이 꽉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그늘이라서 소금 재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 돌을 많이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얹어야 됩니다. 왜냐면 간수가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침상 같은 것 피곤하면 누우려고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짐이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작 같은 거 주워다가 서랍으로 쓰고요. 문짝도 공사장에서 주워다가 갖다 붙이고. 근데 이게 10년 넘게 태풍에도 다 견디고요. 아주 튼튼합니다. 위에 지붕 재료는 그 장판입니다. 장판, 물 안 새게. 그 장판 위에 이제 차양막을 씌워가지고 햇빛 안 보게. 그러니까 오래 가더라고요. 비도 밑에 안 셉니다. 돈 들일 필요 없이 하고. 여기는 이제 이 흙이 10년 이상 한약 찌꺼기 같은 거 이런 게 엄청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골을 상추를 심을 텐데요. 이 두골 상추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구멍 뚫힌 걸 팝니다. 요렇게 구멍 뚫힌 거. 뭐 양파를 심는 건지 양파용인지 구멍 뚫힌 걸 팔거든요. 저는 골은 좀 작은데 1m 50짜리 썼습니다. 1m 50. 그러면 이쪽에 골에 이렇게 덮이겠죠. 나중에 이게 이쪽 옆에 덮고 나면 이제 포개가지고 골을 좀 덮을 겁니다. 왜냐하면 골에 풀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큰 거를 했고요. 큰 거를 하면 이제 요쪽 덮고 요쪽 덮을 때 요쪽 덮고 요쪽 덮을 때 이제 좀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손질을 자꾸 해야 되죠. 걷었다 폈다 뭐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 나중에 풀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상추를 요 사이에 심는 거죠. 공간이 한 10cm 좀 넘겠는데요. 한 15cm쯤 되겠는데, 여기 심고 이렇게 하면 서로 이렇게 벌어지는데 상관이 없어요. 또 수시로 뜯어먹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이 비닐이 상당히 상추 심는 데는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상추 옆에 있는 풀만 뽑아주면 되고, 밭을 안 매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목초액하고 식초에 달걀 껍데기 담가 놓으면 이게 숙성이 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전히 들은 대로 어떤 효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좋다길래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목초액이 들었고요. 여기는 달걀 식초 사다가 달걀 껍데기가 안에 막 있어요. 보면 저 안에 보면 달걀 껍데기 노란 거 있죠. 오래됐습니다. 한 1년 됐는데 다 녹았는데 흐물흐물하게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비율을 좀 진하게 해가지고 저기다가 뿌렸어요. 여기다가 뿌리고 이제 비닐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쪽은요, 그 고추를, 이 직접 키우니까요, 이게 많이 부드럽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추를 그 신청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길거든요, 한 골이. 여기에서 한 100개 정도는 심을 수 있어요. 한 120개 심겠네요. 저기에 한 30개, 30, 90. 여기 한 20개, 25개, 50, 140, 한 150개 심겠네요. 150개. 150개 심으면, 우리 집에서 상당히 소비가 많거든요.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추 귀신입니다. 밥 한 그릇 조금 이렇게, 한 그릇 아니고 3분의 2그릇 이렇게 퍼가지고, 고추는 한 20, 30개 먹습니다, 한 끼에. 그런데 이제 고추가 다 자라가지고 딱딱한, 껍질이 딱딱한 때는 잘 안 먹어요. 그 직전에 부들부들할 때 싹 다 따먹습니다. 그 고추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상추도 요 2골 심으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감당 못할 만큼 많이 나와요. 여기에 상추가 상추 모종을 한 2, 300개 심을 수 있어요. 2, 300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게 거의 다 집에서 소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상추 같은 경우에는 상추를 한 4장, 5장 이렇게 완전히 포개가지고 밥은 조금만 넣고 양념 넣고 그래 이제 그 입으로 이제 가죠. 그럼 입이 터집니다. 터져. 근데 이제 상추 같은 거를 이제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 해서 하면서 이제 한 끼에 엄청나게 먹죠. 근데 또 봄에는 많이 먹는데 또 가을에는 안 먹더라고요. 연덕이 심해서 그런지. 아무튼 여기는 상추를 심었고 여기는 고추를 심고 저 뒤에는 삼채가 잘 돼요. 저쪽에 있는 게 옛날에 다 키우던 곳인데 요즘은 이제 모이를 못 주기 때문에 닭을 못 키웁니다. 지금 여기에 도로 옆이기 때문에 차 소리가 좀 많이 나죠. 근데 이제 그 하천 농장에 가면 이런 이제 잡소리가 없으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 있을 때도 이제 망도 다 쳐놓고 해놨는데 여기도 고라니가 많습니다. 멧돼지도 있고요. 요 위에도 또 이제 밭골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은 도저히 할 수 없고 요 드럼나무 뒤에 거기도 긴 골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손을 댈 수가 없고요. 이 두릅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기 가죽나무도 나 있네요. 가죽나무 순도 있네. 저건 나중에 좀 나갈 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두릅나무 저 위에 딸 게 좀 있네. 좀 따갖고 갈 거고. 저 고추대 세워진데 저기에 이제 올해는 고추를 안 심고 삼채를 심을 겁니다. 삼채가 뭐 인삼에 사포닌이 인삼에 60배다 하고 뭐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돼 있던데 삼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삼채 심으라 해가지고 그 삼채를 심을 거고요. 그 여기 있을 때도 여기서 이제 그 텃밭만 할 때도 처음에는 상당히 이게 전체 다 장만하는데 겨울 내도록 시간이 걸렸거든요. 틈틈이 하니까. 근데 요즘은 뭐 하루만 오면 한 반 정도는 합니다. 하루 만에. 일을 잘하죠, 이제. 그 근육이 좀 발달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상당히 고통은 있죠. 왜냐하면 나이 들면 근육량이 없어지는데 오히려 근육을 만들어야 되니까 젊을 때보다 2배, 3배 이렇게 힘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러니까 젊을 때는 뭐 1시간만 해도 근육이 생긴다 치면 지금은 2시간 이상 해야 유지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늘었다는 거는 일하는 게 늘었다는 거는 오히려 그 2배, 3배가 아니고 5배, 6배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좀 뿌듯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요 텃밭 할 때 느낀 점인데, 사람들은 우울증이 오면 사람을 많이 만나라고 하는데, 사람 많이 만나고, 저도 이제 갱년기고 지금도 사람을 많이 만나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갱년기니까 바뀔 갱자니까 이제 삶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면 뭐 몸에도 변화도 오고 막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올 거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오히려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더 이게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텃밭에서 이렇게 막 일하다 보면요, 그걸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어디선가 하는 얘기를 주워 들었는데, 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증상은 사람한테서 오는 거라 하더라고요. 사람을 만남으로써 오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런 데 와서 이런 텃밭을 가꾸고 막 이러면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게 여기질지 모르지만, 이 작물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대화가 된다든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느낌으로라든지, 이게 안 심심하거든요. 참 희한하죠. 안 심심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심심하지가 않으니까 우울증 같은 것도 안 오죠. 왜냐하면 사람한테서 받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피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사람 만나고 싶을 때는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한테서 보는 받는 스트레스, 그게 우울증에 더 크게 작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합천에서 뭐 한 달씩 이렇게 산중에 이래 혼자 있어도 그렇게 있어 보잖아요. 그럼 그런 거 없거든요. 우울증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거나 이런 거 없거든요. 갱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혼자서 이게 우울증이라든지 갱년기라든지 이럴 때는 텃밭을 가꾸는 거를 적극 추천해 봅니다. 도시 근교에 가면 주말 농장 해갖고 한 골씩 분양하거든요. 한 골도 힘듭니다. 처음에는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골만 딱 해가지고 1년에 한 20만원 정도, 25만원 정도 이렇게 할 거거든요. 한 골에. 뭐 자기들 말로는 10평이라는데 실제로 재보면 5평도 안 돼요. 그랬거나 어쨌거나 거기 가서 자기가 먹는 거 한번 심어보세요. 목초액, 식초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진딧물은요, 진딧물 때문에 상추 이거 약 안 치고 가만 놔두면 진딧물이 그냥 새카맣게 붓거든. 하나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진딧물 같은 경우는 계피차 좀 끓여가지고 분무기에 넣어가 촉촉 치면 좀 붙으면 내일 되면 없어요. 그거는 백발백중입니다. 작년에 제가 진딧물만 보이면 계피액을 쳤거든요. 우리 수정가 만드는 계피액 있죠. 물을 좀 타서 써도 되고 그냥 써도 됩니다. 그거는 먹어도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몇 가지 준비해가지고 바닷물 준비할 수 있으면 바닷물 준비하면 되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울증 이런 거 다 날아갑니다. 없어져요. 그거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저 구멍 사이에, 구멍이 뽕뽕뽕 뚫렸죠. 저 구멍 사이에 이제 상추를 저쪽에 모종을 해놨거든요. 그런 이제 추워가지고 많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2주 전에 해놨는데. 그래갖고 다음 주쯤 되면 옮겨 심을 수 있겠네요. 옮겨 심으면 금방 자랍니다. 한 1, 2주만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요 옆에는 이제 고추를 이제, 여기는 아삭고추를 좋아하니까, 우리 또 아파트 동에서 아삭고추 작년에 여기 심어가지고 조금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잘 팔렸어요. 올해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삭고추를 한 150개 내지 한 200개 정도 이렇게 심을 예정입니다.
요 옆에 여기는 아직 손질을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올 때마다 틈틈이 하니까 뭐 자주 안 오니까 부산에. 그래 이제 요렇게 하면 이제 집에서 소비할 수 있는 야채는 여기서 다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팔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집에서 기농 실패하고 다시 쫓겨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몇 년만 두고 보다가 그때도 안 늦다 하니까 그래 꼭 시골에서 쫓겨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가면 시골 일하고 부산에 오면 시간 나면 요 밭에서 일하고 오나가나 일투성이에 빠져 있죠. 그런데 하나도 안 힘들고 재미있어요. 요런 거 관심 있으신 분은 꼭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어지럽고 이럴 때는 여기서 하루 보내면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잘 잊어버려져요. 특히 나쁜 일은 잘 잊어버려져요. 그 나쁜 일 오래 생각해 갖고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